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모종삽을 들고 마당이나 주말 농장으로 달려가려던 참이신가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빨리 토마토와 고추, 그리고 오이 모종을 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남들이 다 심으니까 나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시죠?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바로 모종을 심으신다면 아마 일주일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딱 닷새 뒤 여러분의 소중한 작물을 위협할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초보 농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와 왜 닷새만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은 동네에서 가장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모종을 언제 심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모종 심기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의 농부들 사이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정원사들 혹은 얼음 성인들이라는 불리는 기상현상입니다. 매년 5월 중순 무렵이 되면 거짓말처럼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쳐서 애써 심어둔 여린 작물들을 다 얼어 죽게 만든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5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오면서 따뜻했던 봄날이 갑자기 초겨울처럼 변하는 현상이 과학적으로도 자주 관측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꽃샘 추위라는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늦은 봄의 추위가 찾아오곤 하죠. 기후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자연의 거대한 흐름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며칠간의 짧은 추위가 여린 모종들에게는 마치 빙하기와 같은 엄청난 추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베테랑 농부들은 항상 달력을 보며 이 시기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토마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원래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이 고향인 따뜻한 곳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토마토가 밭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낮 기온뿐만 아니라 밤 기온이 최소한 12도에서 15도 이상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월 초의 밤 기온은 어떨까요? 낮에는 20도를 훌쩍 넘어서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해가 지고 새벽이 되면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밤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토마토 모종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만 입고 밖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토마토의 뿌리는 차가운 흙 속에서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니 성장이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심지어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영양결핍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추위에 호되게 당한 토마토 모종은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져도 다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차라리 닷새 뒤에 심은 토마토가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고추 모종 이야기입니다. 고추는 토마토보다 추위를 더 심하게 타는 아주 예민한 녀석입니다. 고추 모종은 뿌리가 넓게 퍼지기보다는 흙 속에 섬세하게 자리를 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추가 가장 좋아하는 생육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아주 따뜻한 날씨입니다. 만약 고추 모종을 5월 초에 서늘한 땅에 심어버리면 고추의 미세한 뿌리들이 차가운 냉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겨울에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입맛이 뚝 떨어지시겠죠. 고추 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차가우면 고추는 뿌리를 통해 인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인산이 부족해지면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가늘어지며 결국에는 꽃을 피우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심어서 추위를 이겨내게 하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추 모종에게 추위는 강해지는 훈련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따뜻한 흙에 심어진 고추만이 풍성하고 매콤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작물은 바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오이입니다. 오이 역시 열대지방이 고향이라서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이의 뿌리는 토마토나 고추보다 훨씬 더 얕게 땅의 표면 근처에 넓게 퍼져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 변화와 흙 표면의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늦은 봄에 서리가 내리거나 갑작스럽게 찬바람이 불면 오이의 얇은 잎사귀들은 하루아침에 투명하게 얼어붙었다가 해가 뜨면 새까맣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냉해 피해라고 부르죠. 오이를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흙의 온도가 최소한 15도 이상으로 충분히 데워졌을 때 모종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닷새 뒤 찾아올 한파를 무시하고 오이를 심었다가 차가운 비라도 내리게 되면 흙 속의 곰팡이균들이 활발해지면서 오이의 뿌리와 줄기를 순식간에 썩게 만듭니다. 이것을 모잘록병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해 보이던 오이 모종이 다음날 아침에 줄기 밑동이 꺾인 채 쓰러져 있다면 10중 8구 땅이 너무 차가워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이 농사의 성공은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며칠치리라도 일찍 심으면 열매도 더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초보 농부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아주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식물의 성장은 출발선을 먼저 떠난다고 무조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 시간이 아니라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초에 추위를 무릅쓰고 심은 모종과 닷새 뒤 한파가 완전히 지나가고 땅이 따뜻하게 데워졌을 때 심은 모종을 비교해 볼까요? 일찍 심은 모종은 추위와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 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간신히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죠. 반면에 날씨가 풀린 뒤에 심은 모종은 따뜻한 흙 덕분에 폭발적으로 뿌리를 뻗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2주일 정도만 지나면 늦게 심은 모종이 일찍 심은 모종의 크기를 훌쩍 뛰어넘고 열매도 훨씬 더 튼튼하고 많이 맺게 됩니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는 옛말이 텃밭 농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모종을 언제 심어야 할지 결정할 때 공기의 온도만 확인하시나요? 사실 그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흙의 온도, 즉 지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예보에서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며 모종을 심습니다. 하지만 봄날의 햇살이 공기를 데우는 속도와 흙을 데우는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기는 금방 따뜻해지지만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흙은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에 따뜻하다고 흙 속까지 따뜻할 것이라고 믿고 모종을 심으면 식물의 뿌리는 차가운 냉동고에 들어간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모종 심기 타이밍을 잡으려면 흙의 온도를 직접 재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낮 12시쯤 텃밭에 나가서 손가락을 흙 속에 2마디 정도 푹 찔러 넣어보세요. 이때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모종을 심을 때가 아닙니다. 반대로 흙이 포근하고 미지근하게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토마토와 고추, 그리고 오이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일찍 모종을 심었는데 하필이면 닷새 뒤에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늦서리가 내린다면 식물의 몸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물의 세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얼음 결정들이 마치 수만 개의 작은 바늘처럼 식물의 세포벽을 사정없이 찌르고 파괴해버립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서 얼음이 녹으면 파괴된 세포들 사이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서리를 맞은 식물의 잎사귀를 보면 마치 뜨거운 물에 푹 데친 시금치처럼 축 늘어지고 짙은 녹색으로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포가 파괴된 잎과 줄기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들여 키운 모종이 단 하룻밤의 실수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로 서리가 내릴 위험이 있는 날짜 전에는 따뜻한 실내나 온실 밖으로 모종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텃밭의 위치에 따라서도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을 미세 기후라고 부릅니다. 같은 동네라도 바람이 쌩쌩 부는 탁 트인 들판과 뒤에 산이나 높은 담벼락이 있는 마당은 온도가 무려 2도에서 3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건물 벽면 앞이나 튼튼한 울타리 근처는 훌륭한 피난처가 됩니다. 낮 동안 벽이나 담장이 태양열을 듬뿍 흡수했다가 밤이 되면 그 열을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죠. 만약 여러분의 텃밭이 바람을 막아줄 곳이 없는 허허벌판에 있다면 닷새 뒤의 한파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바람막이가 잘 되어 있는 도심의 베란다나 마당의 구석자리라면 조금 더 일찍 모종을 심어볼 여지도 생기겠죠. 텃밭을 가꿀 때는 단순히 달력의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텃밭이 하루 종일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 바람이 주로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파의 위험성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으니 이제는 모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온실이나 베란다에서 따뜻하게 자란 모종을 갑자기 야외 텃밭에 내다 심는 것은 마치 온실 속 화초를 한겨울 길거리에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화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순화 과정이란 모종이 바깥 세상의 거친 환경에 천천히 적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모종을 밭에 아주 심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 이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낮에 날씨가 따뜻할 때 한두 시간 정도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야외에 모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실내로 들여놓는 것이죠. 다음 날에는 햇빛이 드는 곳에서 3-4시간 정도 시간을 들리고 바람도 조금 맞게 해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여리여리했던 모종의 줄기가 점점 굵고 단단해지며 잎사귀의 색깔도 짙은 녹색으로 변하면서 튼튼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친 모종은 웬만한 추위나 바람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보셔서 이미 텃밭에 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다 심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닷새 뒤 한파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셨다면 당장 밭으로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투명한 페트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의 바닥을 칼로 잘라낸 뒤 뚜껑을 열고 어린 모종 위에 하나씩 덮어 씌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페트병이 훌륭한 미니 온실 역할을 해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낮 동안의 열기를 가둬두어 밤사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낮에 해가 너무 강할 때는 안이 너무 뜨거워져서 식물이 익어버릴 수 있으니 뚜껑을 열어두거나 낮에는 아예 벗겨주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밭이 넓어서 페트병으로 다 덮을 수 없다면 부직포나 투명 비닐을 이용해서 밭 전체를 이불 덮듯이 덮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흙을 덮어주는 멀칭 비닐 위에 따뜻한 공기층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셈이죠. 약간의 수고로움이 1년 농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추위를 대비하는 또 다른 숨겨진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주기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늦봄에 한파가 닥치기 하루나 이틀 전에는 텃밭에 흙에 물을 흠뻑 주어서 흙을 촉촉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물이 가진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바짝 마른 모래보다 물을 잔뜩 머금은 진흙이 열을 훨씬 더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낮 동안 햇빛을 받아 데워진 흙 속의 수분은 밤이 되어 기온이 뚝 떨어져도 아주 천천히 식으면서 흙 주변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흙 속에 든 물이 일종의 천연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흙이 바짝 말라 있다면 낮에 아무리 뜨거워도 밤이 되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단 주의할 점은 추위가 시작된 당일 밤이나 새벽에 찬물을 주면 오히려 뿌리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파가 오기 전날 해가 떠 있을 때 미리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과학적 원리 하나가 냉해를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한파 기간에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모종이 시들시들해 보이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비료를 듬뿍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물은 추위를 느끼면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비료를 주게 되면 식물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면 잎과 줄기가 연약하게 자라나서 오히려 추위를 방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추운 날에 얇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모종이 밭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날씨가 20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풀릴 때까지는 절대 비료나 영양제를 주지 마세요. 지금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든든한 밥 한 끼가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새로운 잎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맛있는 비료를 주어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 냉해 피해와 병충해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식물의 잎이 이상하게 변하면 이게 추워서 그런 건지 벌레가 먹은 건지 헷갈리시죠?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닷새 뒤 한파가 지나간 후 며칠 뒤에 밭에 가봤는데 토마토 잎의 뒷면이나 줄기가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10중 8구 추위로 인한 인산 결핍 증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식물이 감기에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약을 치기보다는 흙을 덮어주어 지온을 높여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반면에 고추잎의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들어가거나 말려 올라간다면 그것은 차가운 바람에 잎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잎에 구멍이 숭숭 나 있거나 거미줄 같은 것이 쳐져 있다면 그것은 추위가 아니라 해충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친환경 살충제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식물의 잎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농사 비법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잎의 색깔과 모양으로 끊임없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만약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인 한파 때문에 모종이 냉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요? 먼저 시커멓게 얼어 죽은 잎이나 가지를 발견했다면 가위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상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식물 전체가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라낼 때는 소독된 깨끗한 가위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뿌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따뜻한 햇살 아래서 며칠을 기다려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줄기 곁에서 기적처럼 작고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식물의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인합니다.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미지근한 물에 아주 연하게 탄 영양제를 뿌리 쪽에 살짝 뿌려주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정성 어린 보살핌이 있다면 한파의 상처를 이겨내고 늦여름에는 보란듯이 빨간 토마토와 탐스러운 고추를 매달아 줄 것입니다. 농사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텃밭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추위도 막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반식물 심기라는 기술입니다. 키가 크고 추위에 아주 약한 토마토나 고추 모종 주변에 추위를 잘 견디고 키가 작은 무나 상추 같은 잎채소를 빽빽하게 심어보세요. 이 작은 잎채소들이 흙 표면을 덮어거주는 살아있는 이불 역할을 해서 흙 속의 열이 밖으로 빼앗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잎채소들이 뿜어내는 미세한 수분이 공기 중에 머물면서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완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숲속에 들어가면 바깥보다 훨씬 포근하게 느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게다가 토마토 옆에 바질이나 메리골드 같은 허브를 함께 심으면 특유의 향기 때문에 해충을 쫓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자라나는 자연의 생태계를 여러분의 작은 텃밭에 그대로 재현해보는 것이죠. 텃밭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식물들의 찰떡궁합을 고려해서 배치하면 한파 앞에서도 끄떡없는 튼튼한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 형태에 따라서도 추위에 대비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땅에 직접 작물을 심는 노지 텃밭과 흙을 높게 쌓아 올린 틀밭,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은
흙의 온도가 변하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평평한 땅은 흙의 양이 많아서 온도가 천천히 변하지만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은 화분이나 틀밭은 낮에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밤에는 엄청난 속도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닷새 뒤 한파가 왔을 때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 심은 고추 모종은 마당 한가운데 심은 모종보다 뿌리가 얼어붙을 위험이 몇 배나 더 높습니다. 따라서 화분이나 틀밭에 모종을 심으셨다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질 때 화분 겉면을 뽁뽁이 비닐로 여러 겹 감싸주거나 낡은 담요를 덮어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면 땅이 질척거리는 평지 텃밭은 차가운 냉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고이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흙을 20cm 이상 높게 북돋아서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그 위에 모종을 심는 것이 물빠짐도 좋고 지온을 높이는 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성공적인 농사를 짓는 베테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철저한 날씨 기록과 관찰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알려주는 일기예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동네의 날씨는 텔레비전 예보와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텃밭 일기를 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갔을 때의 온도계 눈금, 간밤에 서리가 내렸는지, 흙의 상태는 얼마나 축축한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여러분만의 완벽한 농사 데이터가 완성됩니다. 작년 5월 둘째 주에 갑자기 추워져서 오이가 얼어 죽었다는 기록을 본다면 올해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일기를 쓸 수 있으니 사진과 함께 매일의 변화를 남겨보세요. 닷새 뒤 찾아올 한파 역시 여러분의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다가 내년 봄에 모종을 사러 가기 전에 꼭 한번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자만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마토나 고추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엄청나게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유난히 봄이 늦게 오고 추위가 오래가는 곳이라면 처음부터 추위에 강하게 개량된 내한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종묘상이나 시장에 가서 모종을 고를 때 무조건 크고 열매가 달려있는 것을 고르지 마세요. 상인에게 우리 동네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데 어떤 품종이 가장 잘 버티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추위에 강한 품종들은 일반 품종보다 줄기가 조금 짧고 굵으며 잎의 색이 훨씬 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이처럼 더위를 좋아하는 작물은 여름 내내 쏟아지는 폭염과 장마에 강한 품종을 골라야 하죠. 모종 하나를 고르더라도 나의 텃밭 환경과 다가올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스마트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보를 벗어나 진정한 농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농사는 식물과 자연을 다루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조급증입니다. 주말 농장 이웃들이 하나둘씩 밭에 비닐을 덮고 화려한 모종을 심기 시작하면 나만 빈밭을 쳐다보는 것 같아 초조해지고 당장 지갑을 들고 시장으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의 시계는 사람의 조급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닷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심은 모종은 1년 내내 골칫거리가 되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반대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밭에서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끄떡없는 건강한 작물들이 자라납니다. 지금 빈밭을 보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신 흙을 한 번 더 뒤집어주고 잘 썩은 퇴비를 섞어주며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닷새의 시간이 훗날 수확량을 2배, 3배로 늘려주는 마법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과거의 농사 공식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점점 더 일찍 찾아와서 4월 중순만 되어도 초여름처럼 덥다가도 5월 중순에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는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전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만 믿고 날짜를 정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민하게 날씨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상청의 주간 예보뿐만 아니라
2주일 혹은 한 달 단위의 장기 날씨 전망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만약 올해 봄이 유난히 변덕스럽고 늦추위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모종 심는 시기를 5월 말이나 심지어 6월 초로 늦추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농기구는 삽이나 괭이가 아니라 유연한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정보 분석 능력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텃밭에 나가서 어떻게 적용할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창한 주말 텃밭에 도착했지만 모종을 심는 대신 손가락을 흙에 찔러 온도를 확인하고 다음 주 날씨 예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훌륭한 마스터 가드너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왜 아직도 안 심었냐고 물어보면 5월 한파의 비밀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죠. 농사는 자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부드럽게 올라타는 서핑과도 같습니다. 추울 때는 식물도 쉴 수 있게 기다려주고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힘껏 자랄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올봄 여러분의 텃밭에는 서두름 대신 여유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닷새의 기다림이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을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닷새 뒤 찾아올 5월의 한파, 그리고 토마토, 고추, 오이가 추위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남들보다 며칠 늦게 심는다고 해서 절대 농사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데워진 흙에 심은 모종이 뿌리를 훨씬 더 튼튼하게 내리고 병충해도 이겨내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어준다는 놀라운 반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텃밭난 농사의 진짜 비밀은 조급함을 버리고 자연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온 확인법과 냉해 방지 꿀팁을 활용하셔서 올해는 단 하나의 모종도 잃지 않는 성공적인 텃밭을 가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텃밭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올해 텃밭에 어떤 작물을 가장 먼저 심을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이 찜해둔 작물 이름과 여러분만의 봄철 텃밭 고민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